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7월 8월에 태어나신 분들 성향과 개운법 그리고 직업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월달 8월달 7월은 원숭이 달이에요. 8월은 닭 달이에요. 네, 동물 닭이에요. 네, 그래서 요 7월 8월은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면 너무 강해도 안 좋다. 그럼 또 요 기운을 안정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화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7월달 8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촛불 발언, 촛불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촛불은 화의 기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기도법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 저를 뭘 해야 될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촛불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분들은 조용한 곳보다는 시끄러운 장소를 찾아가시는 거. 사람들 북적북적 대는 장소를 찾아가시면 이것도 본인들을 생해지는 기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거나 뭔가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거의 집에만 머무르잖아요. 내가 나가면 뭐해? 내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데, 그죠? 근데 7, 8월에 태어나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근심 걱정이 있을수록, 일이 안 풀릴수록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셔야지만 이분들은 기운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생기고 누가 도와줘도 도와지고 근심 걱정이 날아가고 해결책이 생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격 자체가 유쾌하고 사교적이에요.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났을 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아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유쾌하고 사교적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위에 사람이 많겠죠.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짓기 전에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 부자가 부자다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치기. 네, 주위에 인간 정리를 한번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민년 지금 음력으로 8월 달이죠. 이 시점으로 해서 음력의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주위를 살펴보시고 내가 주변 정리를 한다. 인간 정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영상 보시고 명화당 처녀보살 꼭 이 말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주변에 정리정돈을 하는 기회를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시면 명화당 처녀보살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나? 아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꼭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참고를 하시고,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보면 볼수록 볼매 그리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 좀 무서운 것 같아, 인상이 너무 강해, 이렇게 이제 좀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7월에 태어나신 분들. 그래서 어떤 무리 속에서 계시다 보면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 되고 리더십,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무거우시겠죠. 네, 이런 이제 주최측이 돼서 여러 사람을 끌고 가야 되고 이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의논공론한데 결과를 내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무거운 짐이 있다. 하지만 이게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얻어지는 게 있으면 또 뭔가의 부담이 또 있겠죠. 그래서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리더십도 강하고 사람들한테 추진력이 강하다, 어떤 성실하다, 이런 이제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 남들한테선 내가 이제 리더십이 강하고 이런 이제 표출을 하고 계시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이 여리다는 거. 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는 그 약이 없습니다. 네,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속이 여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땐 이런 걸 치유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 혼자서 수긍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정작 내 스스로는 외롭다라는 거. 남의 험담하는 걸 진짜로 싫어합니다. 네, 다른 사람 탓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더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삶에 있어서 본인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고 또 가족한테 너무 헌신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동감하시는 분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내 자신이 있기에 내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게 뭔지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본인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내 식구 챙겨주고 내 식구 반찬 맛있는 거, 아유 내가 먹고 싶은 거 말고 우리 애들이 먹고 싶은 거 해야지, 나 옷 사 입을 돈 아껴서 우리 애들 우리 신랑 챙겨줘야지, 이런 생각 그만하시고 본인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옷 사 입고 싶으시면 사 입으세요. 네, 그래야지만 가족들도 더 챙겨주고 더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꼼꼼한 성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념일, 막 이렇게 중요한 날짜 같은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챙겨요. 그래서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철두철미한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강하시기 때문에 포기라는 걸 잘 모르세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이 이제 닥쳤을 때, 막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 그래,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엎어졌다 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엎어졌으면 다시 이제 먼지 털고 무릎 치료하고 그러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또한 또 그에 대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성향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8월에 태어나신 분들 성향은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또 앞에서는 화를 내고 뭐라고 지적을 해도 뒤끝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을 확실히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싫어하는 사람의 구분은, 싸가지 없는 사람, 건방진 사람, 그리고 위아래 모르는 사람, 도에 어긋난 사람, 이치를 모르는 사람, 인성이 안 된 사람, 이런 거에 구분을 또 이제 긋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쟤 한 번 아니다 싶다 그러면 한 번 낙인 찍힌 사람한테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는 힘들어요. 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관념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깨거나 시간 같은 거 잘 안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낙인이 한번 찍히면, 쟤는 신뢰도가 떨어져, 쟤는 어떤 일을 맡겨도 잘 해결을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결의 고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8월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또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상사를 모시고 있는 분들, 이런 걸 잘 염두에 두시면 직장 생활 하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피곤하지만 주위도 피곤해요. 주위 사람들도. 왜냐? 완벽주의가 넘쳐 흐르잖아요. 그러면 볼펜도 요 자리에 똑같이 갖다 놔야 되고, 이 매임새도 입고 나온 그 자리 똑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예민하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도 까칠해지고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도 엄청나게 피곤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꼭 틀에 박혀서 그 안에다가 뭔가를 가두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 왜냐면 우리가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도 메뉴가 변하잖아요. 그죠? 이렇듯 세상의 이 패턴, 돌아가는 인생살이의 패턴을 보자면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이란 틀에 인생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유하게 네모나게도 됐다가 동그라미도 됐다가 세모도 됐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하고 사시다 보면 마음의 안정도 찾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욱하는 성질이 분명히 있어요. 욱하는,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나는 거지. 참다 어느 순간 별일 아닐 때도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상대방들이 어머 저 사람 약간 이런 거 성격이 이상해, 이런 이제 오해의 소지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그게 이제 내심 내가 스트레스가 그만큼 쌓이고 터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별일 아닌 거에도 쉽게 분노할 수 있다. 이제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이제 성향이 강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쟤 너무 예민해, 너무 성격이 변덕스러워, 지 마음의 기복이 저렇게 심해서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욱하는 성질도 있다. 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겹치긴 했는데요. 8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화가 많으면, 마음에 화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이 지수가 점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럼 건강적으로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힐링할 수 있는 걸 꼭 찾으셔야 됩니다. 화를 풀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든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지르든, 네, 어떠한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7,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붉은색 의류, 붉은색 소품을 이용을 하시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뭐 붉은색이라고 하면 립스틱, 구두, 매니큐어, 네일아트, 그죠? 그리고 뭐 옷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버건디 색깔 좋아하는데요. 포함이 되죠, 붉은색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붉은색 의류, 손수건, 뭐 허리띠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붉은색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착용을 하고 다니시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데이트를 해, 소개팅을 나가, 남자분들 뭐 속옷을 붉은색을 착용하고 가셔도 저 사람한테, 이성한테 호감을 갖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거죠. 네, 요런 걸 이제 잘만 써먹으시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지 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거나 문서 계약할 때, 그리고 이사 같은 거 날짜 할 때, 물론 요 날짜에도 포함이 되지만 생기복독도 따지셔야 됩니다.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네, 그리고 뭐 2층, 7층 다 포함이 되겠죠. 아파트 12층, 17층, 요런 이제 층수를 골라서 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7, 8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무슨 띠를 만나면 좋냐, 도움이 되냐, 화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을 만나면 되겠죠. 자, 아까 이제 전 영상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뱀띠와 말띠, 요분들은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4월달,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띠로는 뱀띠와 말띠 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면 좋고요. 달로는 4월달,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을 또 만나면 좋죠. 네. 자, 4월달에 태어났어. 근데 뱀띠야. 그러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뭐 5월달에 태어났는데 말띠면 더 좋겠죠. 이렇게 잘 주위의 사람들도 내가 이제 기운이 좀 안 좋다라고 할 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은 없어지고 생의 기운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하나 다 따지는 분들은 이제 중국에 계시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은 이렇게 직원을 뽑으실 때 몇 월달 태생 이런 거 다 물어보십니다. 네, 뭐 일리는 있어요. 왜냐, 나한테 왔을 때 우리가 윈윈이 되냐, 아니면
서로 상극이 되냐 이런 것도 이제 따지는 게 장사를 하시면 직원들 구하실 때 이런 것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적인 부분, 나의 재능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빛이 나게 만드는 거, 메이크업 아티스트, 또 코디네이터, 네, 뭐 옷 이렇게, 그 다음에 웨딩 플래너, 이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요즘 반영구 많이 하시죠? 요것도 요런 직업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나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연출자, 네. PD님, 방송국 관련해서 요런 이제 그리고 뭐 감독님, 다 포함이 됩니다. 직업에는 이런 직업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더 빛이 나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재주를 많은 사람들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셔도 무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7, 8월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땐 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7, 8월에 태어나신 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그리고 이민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새해가 밝았을 때 원하던 소원들 꼭 이루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영상에 준비한 것은 오행 중에 화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 네, 그 성향과 그리고 또 부족했을 때,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면 괜찮아질까에 대한 개운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가 오행에 부족하거나 없으시면 남들이 봤을 때 그 열정이 없다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열정이 없는 게 아니야.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잠깐 책상에서 일어나고 싶어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간 사이에 직장 상사가 봤네? 그러면 그쪽 일한 시간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쟤는 열심히 일을 안 하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지. 억울하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우를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열정이 진짜 없다 이것보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좀 모자랄 수가 있고, 또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의지가 약하다. 그리고 또 추진력이 부족하다. 이제 이 화의 기운이 부족하면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영상에 보시고 여기에 속한다고 해서 제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쳐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내 팔자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또 탓하지 마시고, 그 화가 부족하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꼭 고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십시오. 네. 화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이 없어지고 또 계속 소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위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소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주관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야, 쟤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주관이 뚜렷하지가 않고 어떤 나의 중심적인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고, 그냥 예를 들어 오늘은 뭐 먹을래? 라고 하면 아무거나요. 그냥 무조건 이런 식의. 때로는 사람이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이야. 네. 분명하지가 않고 흐릿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건강 쪽으로 보면 심장 기능이 약하다. 네, 그리고 순환계 그쪽으로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건강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잘 넘어가시면 그게 다행이죠. 네. 조용한 성향에 또 마음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막 조용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 걱정이 많아져요. 나만의 세계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 틀에서 자꾸만 나만의 생각과 내가 생각해서 답을 내리고, 물론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면 근심 걱정이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과. 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부족하고 없으신 분들은 요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자꾸만 흐르다 보면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마음적으로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봤을 땐 쟤 우울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울증 아니에요, 우울증. 네. 그리고 또 이제 화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직장 생활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처세술이 약해가지고 승진하는데 좀 그런 승진운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가 없거나 부족하잖아요. 그럼 안타깝게도 남자 운이 약해요. 왜냐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단 말이야. 화가, 여자는 음이야. 근데 화는 양이잖아요. 그럼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는데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와의 이성, 그러니까 이성 문제, 연애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부부지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아니면 남편이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만나긴 만났는데 자꾸만 헤어지고, 아니면 다툼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이성관계 문제에 고초가 따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연법이 자꾸만 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작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다고 하고, 또 나를 좋다고 하면 내가 또 싫고,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아예 남자가 내 옆에 다가서 오질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계속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화가 부족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거나, 그리고 억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추진을 하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면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막 물고 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런 식의 일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피해는 누가 보냐? 본인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진짜 또 구설수에 오를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땐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생각해도 정말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오행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이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불빛이잖아요. 불빛이 없으면 생각하시기에도 뭔가 어둡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어둡다. 자, 어두우면 내 스스로가 이게 어두우면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도 잘 어쩔 때는 모르겠어. 나도 나를 잘 몰라.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또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시거나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신경정신과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무속적으로도 상담을 할 기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선생님, 저도 제 자신이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때로는 제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점사를 낼 때 내 정신 남주고, 반은 내 정신이고 반은 남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화의 기운이 아마도 약하신 분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있어. 내가 내 자신을 몰라. 그러면 어떡하겠어. 이제 자, 스스로 겉으로 웃고 있어도 남들 앞에서 내 자신을 다 들추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나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나 힘들어요, 나 슬퍼요, 이거를 들키기 싫어서 남들 앞에서는 포장을 하고 웃고 있어요. 근데 정작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너무 슬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예,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불안을 자꾸만 키워가는 거예요. 이쁘게 암만 선물 겉에 포장지에 이쁘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줬어. 근데 안에는 막상 포장지를 열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 썩은 과일을 넣어놨어. 그럼 결론적으로 그 안에 실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겉에 포장은 그냥 잠시 잠깐 눈여기고 뜯어보는 순간 선물 그 안에 그게 중요한 건데 똑같은 거예요. 이 화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스스로를 자꾸만 침체기에 들게끔 하고 스스로를 어떤 강박관념, 자꾸만 피폐적으로 만드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리고 내가 슬프면 정작 내 스스로만 다 감당하실 게 아니라 그런 걸 다른 누군가에게 표출을 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혼자서 다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더불어서 사는 세상, 그죠? 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사시면 뭐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단 이제 나랑 진짜 좋은 인연도 있으니까 더불어서 살아가시다 보면 이 세상은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네,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네, 이제 자, 개운법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화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색을 권해드리면 빨간색이 좋습니다. 옷이든 속옷이든 뭐 핸드백 다 빨간색.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 립스틱, 매니큐어 좋겠죠. 또 뭐 헤어 이거 머리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미용실 가시면 매니큐어 아시죠? 예, 머리, 예, 염색약 쓰시는 것도 빨간색 계통 쓰셔도 무관합니다. 네. 자, 여행을 갈게요. 어디로 가실까요? 화가 없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창문을 내거나 현관문, 요것도 이제 남향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의 기운이 뜨겁잖아요. 그죠? 밝죠? 그러면 여행을 갔을 때 더운 나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남쪽을 권해드렸는데 북쪽보다는 우리나라도 남쪽으로 가야 따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남, 땅끝마을,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서 앉으세요. 어디 모임 같은 데나 커피숍 같은 데 가더라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앉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날 때 화가 이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자, 화가 있다. 말띠, 뱀띠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명화당 처녀보살이 말띠네요. 네. 네. 그래서 말띠, 뱀띠 요 띠를 만나면 화의 기운을 개운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밝고 따뜻한 기운을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러면 집에 그 아로마 초라고 해야 되나? 향초 있죠? 그리고 무드 등 요런 걸 이제 켜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요 이제 화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개운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인데요. 자, 쓴맛이 나는 차. 그러면 커피, 설탕 안 넣고 드시면 씁니다. 그리고 나물, 나물도 뭐 취나물, 이런 건 쓴박이, 이런 건 쓴맛이 나죠? 그리고 차에도 쓴맛 나는 차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음식에서도 첨가를 해서 드시면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 또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화의 기운이 부족하신 분들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해요. 밖에 나갈 때 앞에 슈퍼를 가고 그냥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더라도 추리링 바람으로 가지 않기. 다 여기 립스틱이라도 하나 바르고 옷이라도 챙겨 입고 나가기. 이게 뭐냐? 본인 스스로 치장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세요. 이것만큼 좋은 개운법은 없습니다. 네, 그냥 뭐 씻지도 않고 대충 하고 나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화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진짜로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 치장하고 가꾸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또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 채우셔서 하루하루 또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 가득하고 뭐 항상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뭐냐? 나쁜 일이 이만큼 생길 거 요만큼만 스치고 지나가게끔 요렇게 겪고 넘어가자 이런 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참고 하시고 또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큰 보탬은 아니어도 요만큼의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많더라도 응원해주고 또 격려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